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 얘기 중심으로 준비를 좀 했고요. 일단 최근에 코스닥이 계속 좋았죠. 한 2주 정도 계속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특히 9월 들어서 8월 말부터 9월 들어서 9월 초까지 코스닥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. 특히 이제 이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워낙 좋았죠. 그 여파로 코스닥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코스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. 실제로 최근 한 달간을 놓고 보면 코스피 1% 올랐는데 코스닥은 2.36% 올랐으니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2배 이상 더 상승률이 있었죠. 자, 코스닥이 이렇게 코스피보다 더 월등한 수익률을 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이 혹시 바이오주 영향이 가장 크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최근 한 달간의 KLX 헬스케어 지수가 3.8%가 올랐고요. KLX 300 헬스케어 지수 역시 3.6%가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보다도 이 헬스케어 쪽은 약 한 50% 정도 더 올랐으니까 전체 코스닥 지수보다요. 그만큼 이제 바이오 쪽이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최근 한 달 새 얼마나 좋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. 근데 이렇게 지수만 올라간 게 아니라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바이오 관련주들을 좀 굉장히 열심히 사주었습니다. 최근에 한 달간 누적으로 코스피는 744억 원을 코스피를 좀 매도한 반면에 코스닥은 4,500억대를 좀 외국인이 샀거든요.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에는 바이오주, 즉 헬스케어 관련주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코스닥을 코스피 대비 더 끌어올렸던 이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 어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제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훨씬 더 좋았죠. 무엇보다 또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또 어제 이제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이게 이제 10억으로 이제 했던 세제 개편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용도 폐기하는 걸로 좀 결론이 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50억으로 다시 환원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중간에 애매하게 뭐 이상한 숫자를 또 꺼낼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부 이제 입장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민주당 내 등 뭐 기재부 내에서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반론들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대통령용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감안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죠.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표현 또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더군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는 특히 이제 어제 상황 봐서는 50억 쪽으로 환원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급속하게 좀 쏠려가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또 올해 이제 6, 7월 달에 주가가 급등했을 때처럼 그때 이제 코스피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했었죠. 그때처럼 다시 이제 뭐 증권이나 어떤 금융주나 또는 지주사 관련주들, 소위 말하는 정책 수혜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. 이렇게 경우 또 이제 코스피가 다시 코스닥보다도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또 외국인들이 최근에 반도체주들을 집중적으로 좀 사고 있거든요.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2,700억, 하이닉스는 4,0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. 그럼 다시 분위기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기가 반도체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이제 바이오 쪽에서 반도체 쪽으로 좀 옮겨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코스닥이 좀 끌고 왔던 거고 어제 또 중요한 게 코스피의 이 상단 이 3,200 한 4, 50선 됐죠. 200 한 4, 50선 됐죠. 요거를 어제 뚫었습니다. 3,260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상단을 뚫은 게 오늘 추가적으로 더 된다. 지금 앞에 뉴욕 시장 분위기 봐서는 오늘 추가적으로 이를테면 3,300선대에 대한 도전이 한번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.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상단을 좀 근 한 달 만에 뚫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장 분위기가 좀 다시 코스닥에서 코스피 쪽으로 옮겨올 수 있는 어떤 뭐 발판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도 코스닥이지만 이 코스피 쪽에 이 무게중심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부분 그다음에 오늘 이제 또 시장이 한 번 더 간다고 그랬을 때 3,300선 돌파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앞서 이제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한 달여 이상 말씀드렸는데 이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요.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 특히 코스피의 수익률이 30%가 넘으면서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 아주 압도적인 수익률 1위를 기록했었거든요. 근데 그게 불과 한 달 한 반여 만에 그러니까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시
우리 한국 ETF 상품들 수익률보다 해외 ETF 상품 수익률이 더 이제 역전하는 상황이 좀 발생했다. 이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. 일단 표를 한번 보시면 주식형 ETF 설정액 증감 규모 보시면 일단 1월에서 9월 8일까지 지난주까지 국내 주식형이 해외 주식형보다 2배 정도 많죠. 그러니까 이렇게 국내 주식형 ETF 상품에 돈이 들어온 이유는 해외보다 더 많이 들어온 이유는 결국 국내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. 그게 이제 최근에 좀 꺾이고 있던 찰나에 좀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좀 코스피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. 연초 대비해서 국내 주식형 ETF 평균 수익률이 33% 플러스 해외 주식형이 4%대였거든요. 뭐 한 7, 8배 차이가 나는 거죠. 그게 최근 6개월 새 기준으로 하면 12%포인트 차이로 이 격차가 확 줄고요. 3개월 기준으로 하면 2%포인트로 줄다가 이제 최근 한 달 사이로 또 기준을 바꾸니까 역전이 된 겁니다.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주식시장 굉장히 좋았죠.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중국하고 일본 주식시장이 좋았던 게 이렇게 해외 주식형 ETF 상품들의 이 수익률이 국내 주식형 펀드를 이제 앞지른 이유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거고요. 9월 초까지는 이제 만약에 정부에서 이제 세제 개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시장에 바라는 방향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또 다시 이제 국내 주식형 ETF 상품들이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결론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에 자금이 더 들어올 여지가 크다.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 이게 밸런스가 중요한 겁니다. 작년 같은 경우 너무 원사이드로 해외 주식형의 뭐 주식이라든가 ETF 상품에 돈이 몰렸었고 그래서 뭐 국장 탈출이 뭐 지능수인데 이런 굉장히 좀 불명예스러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올해는 이 대통령 얘기대로 국장 진입이 국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지능순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살짝 거꾸로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, 이렇게 이제 그 ETF 상품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퇴직연금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요. ETF 상품 말씀드리는 김에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에 나와 있는 이 기사, 이게 긴 기사는 아닌데 짧게 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AI 버블론이 좀 잠재우면서 반도체 ETF 상품 훈풍이 분다 이런 얘기인데 수익률이 일단 그렇고요. 앞서 오라클 이제 실적 그 분석도 조민정 거가 잘 해주셨습니다만 거기서 내용이 결국 이제 클라우드 쪽, AI 인프라 쪽이죠. 이쪽에 매출이 77% 뭐 성장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이렇게 이제 향후에도 여러 가지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긍정적인 업종에 대한 AI 쪽 관련 쪽에 대한 이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ETF 상품을 고를 때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 이제 주식을 여러 개 담는 것처럼 ETF도 여러 개를 담는 건데 이 반도체 관련된 ETF들은 반드시 담으면 좋겠다.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AI 에이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한국투신운용의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ETF 같은 경우는 최근 반년새 25%, 1년 기준으로 하면 42%의 수익률을 좀 내고 있거든요. 지금 근데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좋죠.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수익률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런 어떤 ETF 상품들 또 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좀 대표적인 예로 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ETF 상품을 예로 들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보면요, 엔비디아, 그 다음에 TSMC, 그 다음에 또 들어있는 게 ASML, SK하이닉스 이렇게 네 종목인데 이 네 종목이 다 거의 20% 정도씩 들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이 네 종목이 핵심 네 종목이 대부분 다 뭐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이번 하반기에 포트폴리오에 한번 넣어보면 어떻겠느냐. 그러니까 꼭 이 회사 상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대장주들을 담고 있는 ETF 상품들은 하반기에 한번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거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기사인데요. HD현대중공업에 군산조선소가 있습니다. HD현대중공업이 울산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영암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군산 이렇게 국내 조선소가 3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거의 뭐 선박을 이렇게 새로 건조하지는 않고 블록 같은 거 이런 것들만 좀 만들어서 납품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마스가 이 얘기 때문에 지난번에 살짝 그 미 칠함대
MRO의 전담 조선소로 군산 조선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대감이 살짝 있었죠. 물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. 최근에 이제 HN대중공업이 이제 MRO를 미 해군의 MRO를 하나씩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 미 칠함대 운용 작전 반경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군산 조선소가 좀 유리하지 않겠냐고. 또 지금 도크가 비어 있거든요. 근데 이 군산 조선소의 도크가 규모가 매머드합니다. 25만 톤급 4척을 한 번에 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도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놀리는 게 아깝다 이런 거죠. 지역에서도 빨리 좀 새로 배를 건조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. 근데 H현대 그룹 측의 입장은 좀 신중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마스가 때문에 미국에 좀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 있고 인력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군산조선소보다는 미국 쪽에 투입을 해야 될 여지들도 좀 있거든요. 그런 점들을 감안할 때 좀 굉장히 신중하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마스가 때문에 대규모로 우리가 LNG선이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 심지어는 군함의 뭐 껍데기 같은 거를 우리가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여력은 충분히 있다죠.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이 군산조선소 얘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. 뭐 또 실제로 소문 돌았던 것처럼 칠한대 MRO의 뭐 전초기지가 될 수도 있죠. 네,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서 앞으로 조선주도 좀 눈여겨보실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마치겠습니다.